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스 펀더멘털, 모스 캐패시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스 캐패시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스 캐패시터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 에너지 밴드와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스 캐패시터의 전기적 특성인 CV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스 캐패시터에서 캐패시터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한국말로는 축전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도체판과 절연체 인슐레이터 구조를 하고 있고,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이 반대편에서도 인가가 되는데, 이렇게 인가된 전하를 저장해 두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캐패시터를 쉽게 배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캐패시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으니 모스 캐패시터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캐패시터는 M 구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스 캐패시터는 MI 그리고 세마이컨덕터만 다른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에 그림에서 메탈, 그리고 SiO2 절연체, 그리고 세마이컨덕터인 실리콘을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스 캐패시터를 에너지 밴드로 이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아래 그림에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래의 아래에 그림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메탈의 일함수와 세마이컨덕터의 일함수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메탈과 인슐레이터 그리고 세마이컨덕터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탈의 일함수와 세마이컨덕터의 일함수가 같다라고 가정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에 페르미 레벨은 평형 상태에서 위치에 불변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로 인해서 페르미 레벨이 위치에 동일하게 되었을 때는 메탈과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각각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합치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을 보자면, 메탈의 일함수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세마이컨덕터의 일함수를 보실 수가 있으며, 카이 전자 친화도의 개념을 보실 수가 있고, 인슐레이터 또한 카이라는 그 개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세마이컨덕터의 그 전자 친화도가 인슐레이터의 그 전자 친화도보다 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슐레이터는 전류를 잘 흐를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탈의 일함수와 세마이컨덕터의 일함수가 다르다면 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은 페르미 레벨이 phi-m과 phi-s가 동등했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위치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됐었는데, 메탈의 일함수와 세마이컨덕터의 일함수가 이 경우에선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밴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위치에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르미 레벨은 위치에 불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가 밴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네, 밴딩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스 캐패시터의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상태, 즉 기준점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이 되는 컨디션을 플랫밴드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 플랫밴드 컨디션은 수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탈의 페르미 레벨과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의 차이다. 이 차이는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플랫밴드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볼티지는 플랫밴드 볼티지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밴드 컨디션은 이렇게 밴딩,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가 밴딩이 되지 않고 플랫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며,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압이 필요하겠죠. 저 페르미 레벨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압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한 전압을 플랫밴드 볼티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이 필요한 이유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달리기를 할 때 출발점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처럼, 기준을 모스 캐패시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플랫밴드 컨디션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스 캐패시터가 방금 이렇게 밴딩이 되었는데 몇 가지 개념이 여기서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이람수가 다른 케이스에서는 에너지 밴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실제로 모스 캐패시터를 만들게 되면 이람수가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이람수가 다를 뿐더러, 그리고 몇 가지 결함들이 있겠죠. 인터페이스의 결함도 있을 것이고 옥사이드에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밴딩이 일어나는 정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위치에 따라서 벌크의 인트린직 레벨과,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밴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를 phi x라고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hi x는 볼티지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쉽게 이해하시면 E는 마이너스 QV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2가 있고요. Q분의 1을 하면 볼티지가 나오겠죠. 단위로 보시면. 그래서 phi x는 볼티지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phi s는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개념은 세미컨덕터의 표면과 이제 벌크의 인트린직 에너지 준위의 차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밴드가 휘어진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가 휘어지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phi f는 이제 벌크 포텐셜이라는 개념인데, 보시면 이제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레벨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벌크 포텐셜을 가지고 어떠한 그 세미컨덕터의 이제 타입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수식에 의해서 0보다 크게 되면은 P 타입 세미컨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0보다 작으면은 N 타입 세미컨덕터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또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인트린식 레벨보다 페르미 레벨이 아래에 있으면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P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타입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hi s와 phi f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모스 캐패시터의 현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탈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는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 플러스 차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반대편 세미컨덕터에서는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이러한 그 형태를 쉽게 보게 만든 것이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며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만약에 플러스 차지가 이만큼 넓이가 모이게 되면은 반대쪽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차지가 모여야 된다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스 캐패시터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는 전압이 어디에 다 강하게 되냐,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 강화가 곧 인가가 되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디폴트 상태인 플랫밴드 볼티지에 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옥사이드에 인가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에 인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MOS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플랫밴드에 인가가 되고 옥사이드에 인가가 될 것이며 그다음 반도체에도 인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에너지 밴드와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전압에 인가했을 때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며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준을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의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N타입 반도체에서 전압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0V 이상으로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메탈에 플러스가 인가가 되었으니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럼 반대편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전하는 그 N타입에서는 메이저리티 캐리어죠. 이러한 그 메이저리티 캐리어들이 모이는 현상을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었을 때는 어큐뮬레이션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E는 마이너스 QV이기 때문에 메탈의 플러스 전압이 인가가 되었으니 메탈의 페르미 레벨은 내려가게 되고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반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0V 이하에서 볼티지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메탈에서는 전자가 유도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플러스 차지가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플러스 차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살펴보면 메이저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이런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게 모이게 되니까 피하게 될 것이죠. 반대로 벌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쪽 표면에서는 이온화된 도너들이 남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도너들이 유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형태를 디플리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이너스 전압을 문턱점이라는 VT까지 한번 인가를 해볼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전자들이 메탈에 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플러스 차지들이 모이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에너지 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표면의 에너지 밴드는 보시면 페르미 레벨이 벌크 쪽에서는 N타입인데 P타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물론 이온화된 도너도 마이너스 전하가 증가하면서 보이게 되겠지만 표면에서는 표면에서는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홀이죠. 플러스 차지. 그러면 홀들도 이쪽에 표면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하 중성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T보다, 즉 문턱 전압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전하들이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하 또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형태를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위크입니다. 이때는 표면은 아예 P타입이 된 것을 에너지 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온화된 ND 플러스는 보이지 않고 홀들이 표면에 끌려오게 된다. 이를 통해서 전하 중성을 맞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형태를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앞에서는 N타입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P타입으로 되었을 때에 대한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상태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디폴트 상태인 플랫 밴드 보이시죠? 네, 이것을 보시고 한번 반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인버전, 디플리션, 어큐뮬레이션 상태가 반대가 되는데 이를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0V 이상에서는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모이기 때문에 N타입에서는 어큐뮬레이션이 되고, 반대로 0V 이하에서는 P타입은 어큐뮬레이션이 되며 디플리션, 인버전이 되고, 0V 이상에서는 디플리션, 인버전이 되고, N타입에서는 반대로 0V 이하에서는 디플리션, 인버전이 된다는 것을 위에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압 인가에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파이S 밴드가 휘어진 정도, 세미컨덕터의 밴드가 휘어진 정도와 그다음 공피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타입에서는 전압을 플러스로 인가하게 되었을 때 어큐뮬레이션이고, 그 반대에서는 디플리션, 인버전이라는 것을 앞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S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그림을 보시면 플러스 전압, 즉 플랫 밴드 전압 그 이전에는 밴드가 거의 밴딩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전압을 문턱 전압까지 이동을 하면서 밴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큐뮬레이션에서는 거의 파이S가 0에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디플리션을 통해서 이온화된 도너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디플리션에선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버전 상태에서는 홀이 전하 유도를 기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 밴딩이 일어나지 않고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피폭은 어떻게 될까요? 공피폭도 똑같이 파이S랑 동일한 형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디플리션 상태에서는 전하 유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압을 점점 더 인가할수록 이온화된 도너가 점점 보이게 되면서 공피폭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인버전은 표면에서는 P형이 반도체가 되기 때문에 홀이 전하 유도를 맞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버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공피폭이 증가를 하지 않고 이온화된 도너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전하 유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홀이 기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차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 토탈은 디플리션,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인버전, 차지가 다 더해진 것이다 라는 수식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타입에서 어큐뮬레이션 차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큐뮬레이션에서 어큐뮬레이션 차지는 메이저리티 캐리어인 전자이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만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디플리션과 인버전은 플랫하게 될 것입니다. 0에 근접하게 플랫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그린 것처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플리션 차지의 개념은 마이너스 Q, ND, W 이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은 도너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은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디플리션부터는 도너와 공피풍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버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공피폭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버전 차지는 어떻게 될까요? 인버전 차지는 어큐뮬레이션 형태와 반대로 이렇게 반대의 형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버전 상태에서는 홀이 차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다 같이 합치게 되면은 Q 토탈이 나오게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뮬레이션은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플랫 밴드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인버전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압에 따른 토탈 차지는 이러한 그림이 될 것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패시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DQ분의 DV분의 DQ입니다. 전압의 변화에 따른 차지의 변화량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캐패시터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모스 캐패시터에서 CV 캐릭터리스틱스인 정기적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기적 특성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사이드 품질이라든지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의 인터페이스 품질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캐패시턴스를 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CV 캐릭터스를 볼티지에 따른 저희가 이제 유도를 했던 토탈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림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회로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큐뮬레이션 상태에서는 메이저리티 캐리어만 변하기 때문에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플리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는 이러한 디플리션 상태로 보이게 되면서는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피층은 절연체죠. 이 때문에 캐패시턴스 그 도너가 보이게 되면서 또 다른 세마이컨덕터의 캐패시턴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에서 세마이컨덕터의 캐패시턴스도 추가가 되었고 이는 직렬 연결이 되었으니 디플리션 상태에서는 감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인버전으로 가게 될수록 두 가지의 케이스를 이 그림 CV 캐릭터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는 노 저파수,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에 따라서 양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고주파수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이 프리퀀시에 반응을 할 수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압을 지속적으로 인가를 크게 가했을 때 앞에서 인버전 상태에서는 홀들이 유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주파수에서는
이러한 홀들이 반응을 하지 못해서 고정이 되게 될 것이고 전하 유도, 전하 중성 법칙에 따라서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WT에서 고정이 돼 있지 않고 도너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COX 외에도 CS가 지속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버전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캡이 이렇게 낮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파수에서는 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캡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캡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COX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CV 캐릭터스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 그림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주파수일 때는 COX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 캡과 동일한 값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고주파수일 때는 홀,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CS, COX 플러스 CS도 이제 캡에 참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캡이 작은 걸로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계속 인가할수록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모든 그 전압의 인가에 따라서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CV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수식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천천히 차지 블록 다이어그램 관점과 그다음 이제 캐패시턴스 관점에서 보시고 그다음 CV 캐릭터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딥 디플리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딥 디플리션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에 의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딥 디플리션은 실제 CV를 측정하게 된다면 고주파수에서는 고주파수에서 전압을 인가한다면 홀들,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변화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WT가 즉 공피폭이 고정이 되지 않고 점점 더 공피층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실제 모스에서 앞의 상황은 이상적인 가정이나 세츄레이션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COX, CS가 캐패시턴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S는 공피폭이 증가를 하면서 점점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캐패시턴스는 공피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CS가 공피폭이 고주파수에서는 증가하게 되면서 그다음 전압의 증가함에 따라 공피폭이 증가하게 되면서 CS 또한 감소하게 되고 이는 CV 커브에서 점점 더 캡이 전압을 인가할수록 낮아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